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능력협회 컨설팅의 김계열입니다. 예, 그럼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군민신문고 평가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민신문고 평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올해 지표체계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로 다루고, 그 다음에 세부 지표 항목에 대해서 함께 본 다음에 향후 주요 일정에 대한 부분, 또 기타 우리 이제 평가를 진행하시면서 인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표 체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군민신문고 민원평가는 평가 기간 중에 각급 기관에서 처리한 군민신문고 민원 처리에 대한 운영 수준을 평가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좀 차이가 있다면 군민신문고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평가 대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차이는 군민신문고 민원 시스템 통합에 대한 차이는 기초지자체나 좀 광역지자체들이 특히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서울특별시를 포함해서 68개 정도의 기관이 아직 군민신문고로 민원 시스템이 통합되지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군민신문고로 접수 또는 이송, 처리된 민원에 한해서만 이들 기관 같은 경우는 그 민원에 대해서만 좀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교육청, 기타 다른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는 군민신문고로 관리되는 전 민원건의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평가 대상 기간은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약 1년간의 시점을 가지고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올해 지표에 대한 모델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드리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민원행정에 대한 관리 기반, 민원행정에 대한 활동, 그 다음에 민원처리 성과에 대한 부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군민신문고에 대한 부분은 이 중에서 민원행정에 대한 활동과 처리 성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점수에 대한 비중에 대한 차이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동일하게 점수 비중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은 50점 정도, 시도교육청은 35점, 또 광역은 35점, 기초시, 구와 기초군 같은 경우는 24점에 대한 점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같이 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표별로 2020년도와 2021년도에 대한 평가 지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각각 좌측과 우측에 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국민참여 반영 노력도라는 항목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작년과 비교해서 지표에 대한 명칭과 세부 기준에 대한 부분이 이 지표에 대해서 일부 좀 변경이 있었고요. 다른 지표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도 큰 변경 없이 올해 좀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다뤄보면 민원 처리 신속도에 있어서는 이송시간의 준수도에 있어서 이송시간 경과 기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세분화되었습니다. 특히 32시간 이상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금 더 감점이 되는 부분이 좀 더 커졌기 때문에 경과 기준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평가 산식에 있어서 과거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민원 처리 건수에 대한 부분이 15%로 감안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작년 대비 변화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인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 처리 적정성에 대한 부분은 세부 지표 항목별로 평가에 대한 차관사항에 대한 부분이 일부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표에 대한 상당 부분이 변동되어 있지는 않지만 차관 사항에 대한 부분은 약간 변동이 되었으니 이 부분은 인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참여 반영 노력도에 대한 부분이 앞서서 다른 지표에 대비 일부 좀 변경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민 제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선은 기존에는 실시율만 관리를 했다면 여기에 국민 제안에 대한 접수 완료율, 그 다음에 국민 제안에 대한 심사기간 준수율에 대한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표에 대한 부분이 일부 변경에 대한 부분을 꼭 인지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생각함 등 정책 반영 플랫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 기준상에서 기관 안건에 대한 호응도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측정 항목에 대한 산식이 일부 변동이 되었다는 부분을 꼭 인지하셔서 평가에 대비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감점이나 만족도에 있어서도 일부 변동이 되었습니다. 우선 이제 가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산하 공공기관 점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도록 지금 장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산식 기준이 일부 변동이 되었고, 네, 점검 실적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실 때 거기에 대한 양식이 일부 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신문고 만족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세부 평가 항목 중에서 추가 답변율이란 부분이 이제 올해부터는 제외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행정기관부터 전 기관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 금년도부터는 민원 만족도와 그리고 과거 대비 향상 정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민원 처리 건수에 대한 부분만 반영되어서 계산이 된다는 점, 이 점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각 지표 항목별로 어떤 부분이 이제 평가 기준에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참고해야 될지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민원 처리 신속도입니다. 네, 민원 처리 신속도는 국민신문고상에서의 민원에 대해서 접수 시간, 이송 시간, 처리 기간에 대해서 얼마나 신속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3가지에 대한 지표를 중심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접수 시간에 대한 준수 여부, 그 다음에 이송 시간에 대한 준수 여부, 처리 기간에 대한 준수 여부를 기본 지표로 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신문고상에서 민원 처리 건수에 대한 비중이 일부 감안돼서 평가의 환산 점수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접수시간 준수는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8시간을 기준으로,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접수시간의 경과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산식 자체는 총 접수 민원건 대비 접수시간 경과 건수에 대한 부분을 구간화별로 좀 반영해서 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송시간 준수율에 대한 부분도 8시간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한 다음에 타 기관으로부터 이송 시간이 비준수된 또 경과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총 이송 건수 중에서 8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감안했을 때 초과된 이송건에 대한 게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 가지고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약간 이제 변동된 상황이 있다면 8시간과 16시간에 대한 부분은 처리 이제 근무 시간에 초과된 부분은 미경과건으로 좀 인정된다는 점을 참고를 부탁을 드리고요. 근데 반대로 경과 시간 정도가 32시간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중치가 적용이 되어서 감점이 된다는 점 꼭 인지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처리 기간 준수율에 대한 부분은 이미 아신 바와 같이 전체 처리 건수 중에서 기한 내에 처리된 건수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를 확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원 처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품질에 해당되는 접수 시간, 이송 시간, 처리 기간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기타 처리 민원 건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 기관에서 처리한 건수가 다른 기관 평균과 비교했을 때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상위 50% 초과하는 범위까지만 점수가 차등적으로 부여되게 된다는 점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 처리 신속도에 대한 부분은 국민신문고 시스템 상에서 관련된 우리 기관의 실적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스템 내에 민원평가 메뉴에서 현재 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시니까요. 그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우리 기관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좀 더 관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될지 아마 조금 더 가늠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부분은 민원 답변 충실도라는 지표입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표본을 추출해서
그 표본 추출한 민원건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국민신문고에서는 민원 처리 시 준수사항이라는 것을 각 기관에 안내를 해드리고 그 내용 중에서 민원을 답변하실 때 이런 기준으로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권고사항에 대해서 현재 우리 각 기관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표본을 뽑게 될 때에는 민원 답변, 이제 민원 만족도에 있어서,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에 있어서 매우 불만이나 또는 불만 민원건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게 되고요. 각 기관마다 20개 정도의 표본을 추출해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평가를 진행할 때에는 총 크게 3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민원 요지를 이제 언급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 민원인한테 우리가 민원 사항에 대해서 답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답변 내용이 어느 정도 형식에 대해서 적절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처리 담당자에 대한 정보가 잘 명시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미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신문고에서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은 준수해 주십사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민원 요지에 대해서 귀하의 민원 내용은 이러이런 부분으로 이해됩니다라든지 또 이러이런 부분으로 판단됩니다와 같이 민원인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이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시고요.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한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민원인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누락 없이 잘 담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에 대해서는 앞서서 잠깐 보셨던 것처럼 처리 담당자 정보를 명시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 특히 부서, 성명, 전화번호를 모두 기재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답변 처리 시 준수 사항에서도 우리 어느 과에 누구이시고 그다음에 연락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꼭 기재해 주십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기재되어 있다면 당연히 민원 답변 충실도에 있어서 우수한 성적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반면에 현재 이런 부분에서 한계라도 누락이 된다면 일부 좀 점수가 감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급 기관에서 실제 민원 처리를 하시는 데 있어서 답변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을 외부 심사단이 평가를 하면서 우리 기관이 실제 그 형식에 잘 맞춰서 답변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형식에 대한 부분은 일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기관의 평점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음 부분은 민원 처리 적정성이라는 부분입니다. 민원 처리 적정성은 국민신문고 민원을 처리하시는 데 있어서 이 민원 처리 과정 중에 반드시 준수하셔야 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몇 가지 지정된 사항에 대해서 실제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5가지 정도를 지금 이제 민원 처리 적정성에서 세부 평가 지표를 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민원 처리 시 2차 연장이 발생했을 때 그 2차 연장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잘 기재하고 있으신지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민원인이 서신이나 우편으로 답변을 해주십사 요청을 하셨을 때 서신으로 회신을 하고 있으신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급자 결제 후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네 번째는 기피 신청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처리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5번째는 민원 정책 Q&A 및 민원 답변 원문 공개에 대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중앙행정기관은 이제 전 항목에 대해서 다 평가를 받게 되고요. 광역이나 기초 같은 경우는 광역 같은 경우는 서신 요구 응답에 대한 부분은 빠진 나머지 4개 지표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민원 전체 Q&A에 관해서만 평가를 진행받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표별로 별도로 아마 안내를 받으시겠지만 실제 각 지표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전수 점검을 하게 되고 또 어떤 부분은 표본 점검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일부 자료 제출을 아마 각급 기관에 요청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나중에 평가에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처리 2차 연장 비율에 대한 부분은 아마 표본 점검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연장이 진행된 건에 대해서 민원인의 동의를 구한 연장이 적절하게 잘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연장 동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나 혹시 연장 동의 외에도 연장 사유가 충실하게 잘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서신 요구 시 이제 서신 요구 등답률에 대한 부분은 서신 신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서신으로 회신이 이루어진 비율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서신 회신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전수 점검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상급자 결제 후 답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표본 점검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상급자 결제로 처리된 건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이 비율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3회 반복 정결 민원들을 제외하고 우리 국민신문고로 처리된 민원건에 대해서 전자문서 시스템과 연계해서 처리된 비율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간을 산정한 다음에 그 구간 내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제출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전자문서 시스템을 연계한 건이 95% 이상 차지하게 되면 저희가 별도로 상급자 결제에 대한 표본을 제출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각 구간별로 아마 요청을 드리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표본을 제출해 주시면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전자문서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연계가 많이 된 기관일수록 아마도 이 상급자 결제 후 답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쓰는 부분이 좀 적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피 신청 민원 처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마도 상당수 기관들이 이제 기피 신청 민원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게 사실이긴 한데요. 현재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전수 점검을 진행하게 되고요. 기피 신청된 민원에 대해서 수용을 얼마나 하고 계신지, 그리고 만약 불수용하였을 경우 이 불수용에 대한 안내가 적절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피 신청건이 없는 경우는 만점을 받게 되고 또 기피 신청에 대한 수용률과 불수용치 안내율에 대한 부분이 적절히 잘 이루어질 경우 평점은 당연히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지표는 민원정책 Q&A 및 민원 답변 원문 공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민원정책 Q&A나 민원 답변에 대한 원문 공개를 하는 데 있어서 기관별 어떤 평가 기간 내에 민원 처리 건수의 3% 이상을 등록하는가 또는 기관 유형별로 몇 건 이상 Q&A를 등록해 주세요 라고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 건 이상 우리 기관이 등록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점수에 대한 부분이 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765건, 교육청 같은 경우는 168건, 광역은 340건, 시 구단위는 209건, 군 단위는 58건 이렇게 기준된 건수를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아마도 민원 처리 건수의 3% 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민신문고에 있는 평가 게시판 상에 각급 기관이 3%에 해당되는 숫자가 어느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아마 지금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나서 우리 기관이 그런 목표 건수 대비 현재 이렇게 민원정책 Q&A나 민원 답변 원문 공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 점검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실제 민원 답변에 대한 원문 공개에 대한 부분이 생각외로 좀 개인정보 보호와 좀 많이 접촉되는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민원정책 Q&A 중심으로 좀 이렇게 등록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아마도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국민참여 반영 노력도라는 지표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민원 예방 관점에서 국민 참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정책이나 제도에 그런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국민 제안에 대해서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국민 생각함 등 정책 참여 플랫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기관이 잘 활용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제 첫 번째 국민 제안 적정 처리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지표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실시율에 대한 부분만 이제 평가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접수 완료율과 심사기간 준수율이라는 지표가 좀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면 접수 완료율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 제안이 들어왔을 때 신청이 들어왔던 제안에 대해서 우리 기관이 모두 접수를 완료하였는가를 가지고 평가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제 국민 제안이 들어왔을 때 혹시나 미접수된 건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확인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심사기간 준수율입니다. 네, 이 심사기간 준수율은 국민 제안을 이제 접수하시게 되면 이 해당 국민 제안에 대해서 이 내용이 적절한지 좀 적절하지 않은지 그래서 채택할 것인지 불채택할 것인지를 한 1개월 정도 심사기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실 수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제안이 접수돼서 들어간 건에 대해서 우리 기관이 기간 내 심사를 완료한 건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1개월 정도 아마 심사기간을 가지고 났을 때 국민신문고상에서 이제 채택이 됐거나 또는 불채택이 결정이 돼서 회신된 건을 가지고 이제 분자값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고요. 그런 분자값이 진짜 접수 건수 대비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개월 내에 어쨌든 모두 다 회신이 다 이루어졌다면 100% 준수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만약 그게 아니고 1개월 이상 좀 연장이 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일부 조금씩 점수가 감점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 제안에 있어서 이제 기존과 동일하게 실시율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아마도 저희가 작년에도 동일하게 강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국민신고에 있어서 국민 제안에 대한 부분은 채택률이 아니라 실시율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곧 우리 기관이 제안에 들어온 건에 대해서 총 채택한 건수 대비 제안이 실시된 건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부분을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국민 제안이 들어왔을 때 이만큼 채택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재 실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라는 부분을 꼭 한번 참고해 주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분자와 분모 기준을 다시 한번 또 참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건 분자 같은 경우는 평가 기간 내에 채택하셔서 실시된 건과 평가 기간 이전에 채택하셔서 이번 평가 기간 내에 실시된 건이 모두 합산이 돼서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분모 기준에 대해서는 평가 대상 기간 내 신청이 돼서 채택한 것만을 가지고 분모 기준을 삼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기관이 잘 노력을 해주신다면 아마 실시율도 아마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국민 생각함 등 정책 참여 플랫폼에 대한 부분은 총 3개의 지표로 이제 평가 지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 생각함에서 기관이 안건을 얼마나 등재를 하였고 또 그 등재된 안건이 또 얼마나 생각 완성까지 이루어졌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총 20건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만점을 삼고 있고요. 그러한 20건에 대비 실제 등록이 얼마나 많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생각의 완성이 얼마나 많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기관 안건 호응도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이 총 이제 2건의 안건을 올렸다면 그 2건에 참여한 총 참여자 수가 몇 명인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의 안건의 총 참여자 수가 몇 명이고 그거 대비 우리 기관의 안건을 몇 건 등록했느냐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우리 기관의 평균적으로 안건에 대한 국민 참여자 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기간 유형별 평균권을 가지고 평가를 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기간만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총 참여자 수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점. 이 점에 좀 작년이랑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셔서 평가를 아마 좀 대응해 주신다면 아마 조금 더 아마 좀 잘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국민생각 정책 반영도라는 지표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기관에서 사례를 정리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그 건을 가지고 정성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관에서 실제 국민 참여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시고 그 내용을 정리해 주셔서 사례를 제출해 주시면 그 건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각 기관에 대해서 국민 생각한 활용 실적 중 총 2건만 자료 제출을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건에 대해서 각 건별로 50점씩 평가를 한 다음에 점수를 산정해서 이 정성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산정해서 작성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오른쪽에 잠깐 보시는 표와 같이 우리 기관이 어떤 사업을 가지고 안건을 제기했고 실제 안건에 대해서 내용이 뭐였고 얼마나 참여를 해주셨고 또 그걸 가지고 실제 어떻게 시행을 하게 됐는지까지 내용을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작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 정성평가 요 지표만큼은 국민 생각함 외에 우리 기관에서 혹시나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시는 정책 참여 플랫폼에 대한 이용 실적도 제출이 가능하시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강원도 몇 개 기관이 실제 이렇게 좀 이제 별도로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시는 정책 참여 플랫폼을 운영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국민 생각함 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 참여 플랫폼에 대한 이용 실적이 있으시면 그 부분도 요약해서 제출이 가능하시니까 꼭 참조를 해주셔서 사례에 대한 부분은 제출을 해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 생각한 점수 내에서 40% 가까이 어쨌든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례에 대한 제출을 적어도 한 건이라도 제출해 주신다면 어쨌든 일정 부분 이상 점수를 받아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한 번 더 혹시나 우리에게 해당되는 사례가 없는지 꼭 탐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수 사례에 대한 부분은 8월 27일까지 국민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아마 제출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별도로 공문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만 꼭 인지를 해주셔서 향후에 8월 말 전에 한번 정리를 해주셔서 제출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지표는 이제 그 만족도 부분에 대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제 마지막 지표로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답변율은 빠지고 민원 만족도에 대한 과거 대비 향상 실적과 그 다음에 현재 민원 만족도에 대한 절대 점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민원 처리 건수에 대한 부분을 비중을 감안해서 반영이 된 다음에 환산돼서 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민원 만족도 향상된 향상 실적에 대한 부분은 잠깐 보시는 것처럼 산정된 민원 만족도 점수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의 민원 처리 만족도 점수에 대한 평균 대비 향상되고 있는지 감소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되고요. 이제 절대적으로 만족도 점수를 집계한 다음에 상위 25%에 대해서는 향상 실적을 만점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우리가 지금 만족도 점수가 나중에 계산된다는 점 참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만족도에 대한 부분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한 개의 질문으로 5점 척도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된 결과에 대해서 점수가 산정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민원 만족도 점수는 최종 만족도 응답 결과에 대해서만 모민원에 대해서만 평가가 반영된다는 점, 그리고 복합 민원에 대해서는 주관 기관에 대해서만 평가가 반영된다는 점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신문고에 대한 이제 가점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가점 항목 같은 경우는 중앙, 지도교육청, 광역, 기초가 적용되는 항목이 좀 각각 좀 다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중앙행정기관이 가장 많은 수의 이제 가점 항목이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 기관이 공통적으로 감안하셔야 될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민원 분석 활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민원 분석 활용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지금 가점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총 1.5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민원 분석 활용에 대한 우수 사례에 대해서 1점 정도, 그 다음에 민원 분석 자료에 대한 조치 대응 현황 입력률에 대한 부분이 0.5점 정도 지금 가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민원 분석 활용 우수 사례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공통 항목에 대한 가점은 기본적으로 민원 정보 분석 시스템이라는 것을 활용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우선 그 대상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민원 정보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자체 민원 분석을 하셨거나 아니면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간 또는 월간 단위의 브리프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기관에 밖에 활용하셔서 우리 어떤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킨다든가 또는 업무를 개선하신다든가 또는 제도를 개선하신 사례가 있으시면 한 건만 정리해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성평가를 진행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각 기관에 저희 가점을 드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민원 분석 자료에 대한 조치 대응에 대한 현황 입력률에 대한 부분은 권익위가 이제 민원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민원 예보나 국민 불편 사례 등과 같이 분석 자료를 각 기관에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기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슈 카드라는 것을 같이 보내드리게 되는데요. 그 이슈 카드에 대해서 조치나 대응 사항을 입력한 비율을 바탕으로 가점을 드리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제 편람을 보시면 편람 뒤쪽 부록에 이 민원 정보 분석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같이 붙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텐데요. 민원 정보 분석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민원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기관들이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분석에 특화된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망에 대한 이용 기관에서는 지금 보시는 이런 주소창으로 또는 인터넷망 이용하는 기관들은 이런 주소창을 통해서 아마 입력하시면은 접속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접속을 하신 다음에 권한을 부여받으시고 또 그것을 이용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민원 분석 자료에 대한 조치 대응 현황 입력 방법에 대한 부분은 지금 편람에도 나와 있긴 합니다만 간략하게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권한을 받으시고 실제 접수를 하시게 되면 나의 할 일에 대해서 현재 배부된 목록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이제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되는 내용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갔을 때 우리 기관이 해당되는 사례의 경우에 우리 기관명이 같이 노출이 되게 되고 우리 기관명에 대한 것을 클릭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클릭하셔서 이제 진행이 하게 되면 이슈 카드 처리라는 메뉴로 지금 들어가게 되고요. 이슈 카드 처리에서 조치 내역을 등록하실 수 있는 창으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이 창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기재하신 다음에 등록해 주시면 각각에 대한 입력 내용들이 이제 실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아마 이 부분은 실제 한번 해보시면 아마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 아마 기관별로 아마 뭐 2건이나 3건 정도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도 동일하게 각 기관별로 아마 이슈 카드가 아마 이미 아마 제기가 됐을 거고요. 그 내용을 보시고 우리 기관에 맞는 건들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등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각 기관 유형별로 다른 가점들은 어떤 건이 있는지 또 같이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앙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앞서 잠깐 소개해드린 민원 분석 활용 실적에 대한 부분과 함께 국민신문고 민원 활용 우수 사례에 대한 부분, 제도 개선 권고 이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 점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추가 가점으로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뭐 국민신문고 민원 활용 우수 사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 민원 분석에 대한 걸 가지고 그 결과로 이제 제도 개선 활동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우리 기관별로 민원을 감축하기 위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제도 개선을 위해서 국민신문고 민원 분야에 대한 그 접수된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 내용을 활용하셔서 제도 개선을 한 실적이 있으시다면 그 내용을 동일하게 좀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권익위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권익위에서 고충 분야에 대해서 아마 제도 개선 권고 과제들을 각 기관에 송부를 해드렸을 텐데요. 아마 우리 중앙행정기관 각 기관마다 어떤 기관은 좀 많은 건들이, 또 어떤 기관은 뭐 적은 건들이 아마 제도 개선 권고 과제로 받으셨을 겁니다. 네, 그런 건에 대해서 이행 조치 기한이 도래된 건에 대해서 우리 기관이 잘 이행을 해서 그 내용을 이제 우리 권익위에 통보하셨는지에 따라서 이행률을 좀 인정을 받게 되고요. 우리 기관이 얼마나 많이 이행했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제 계산이 되게 되고 거기에 대한 가점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물론 이제 권고 과제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실적 점수의 평균을 반영해서 우리 기관에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산하 공공기관 점검 실적에 대해서는 권익위에서 아마도 우리 기관이 점검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 어떤 기관들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을 점검해 주시사 요청을 한 목록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기관이 어떻게 점검 계획을 세웠고 이번 평가 기간 내에 어떻게 점검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가점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가점 항목이 있다는 점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고요. 관련된 내용을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공통 가점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 부분만 준비를 해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민원 분석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는 우수 사례나 또는 우리 이슈 카드에 대한 조치 대응 현황 입력률에 대한 부분만 잘 신경 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강영 및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아마 민원 분석 활용 우수 사례에 대한 부분하고 조치 대응 현황 입력률에 대한 부분은 앞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 딱 한 부분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신문고로 이제 민원 시스템이 통합된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이 현재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국민신문고로 민원 시스템 통합된 기관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에서 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1년도 5월 기준으로 해서 통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 좀 목록을 정리해서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68개 정도 기관이 아직 통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기관은 이미 통합을 지금 준비 중에 있거나 또 일부 기관은 아직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관들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합이 된 기관에 한해서는 2점 정도의 가점을 추가로 드린다는 점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점에 대한 부분은 우리 평가 대상 기간 내 통합이 완료된 기관들에 대해서는 모두 가점이 주어진다는 부분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감점에 대한 부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감점은 우리 전 기관들에 대해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되었거나 또는 국민신문고 운영과 관련돼서 일부 미흡한 사례가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감점을 적용하게 됩니다. 특히 장기 미처리 건에 대한 부분은 아마도 저희가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 그 건에 대해서 건당 조금씩 이제 감점이 된다는 점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주요 일정과 기타 참고해 주실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신문고 평가는 기본적으로는 정량평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부 지표를 제외하고는 정량적으로 평가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자료를 별도로 크게 준비하시거나 이런 부분은 없으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일부 가점 항목에 대한 부분, 앞서 잠깐 말씀드린 국민 생각함이나 아니면 지금 가점에 대한 부분은 일부 좀 요약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꼭 좀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점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8월 27일까지 제출을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실제 아마 7월 정도쯤에 다시 한번 아마 안내 자료가 아마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안내자를 받고 나서 그 양식에 맞춰서 뭐 요약을 해주시고 증민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 매우 평가단을 통해서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의해 주실 사항은 정량평가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뭐 다른 이제 법정민원이나 제가 향후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고충민원의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9월 아마 10일까지 이제 평가를 실적을 입력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에 바로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우리 국민신문고 부분에 대해서 정량평가상 실적으로 제외할 건들은 없는지를 한번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참고해 주셔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신문고 분야에 대한 이제 결과에 대한 부분은 아마 10월 27일 정도쯤에는 아마 우리 전산상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추가 안내 사항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총괄해서 국민신문고과에서 이제 평가를 담당하고 있긴 합니다만 각 지표별로 담당하는 부서가 각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어떤 분이 담당을 하시는지 해당되는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혹시나 문의 사항이 있다면 문의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이 평가 관련된 주요 정보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에서의 평가 게시판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참고해 주셔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신문고 평가에 있어서는 평가 담당자에 대한 부분을 이제 권한을 받으신 분만이 이제 이런 평가 관리를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평가 편람상에 어떻게 신청을 하셔야 되는지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요약해서 좀 저희가 지금 장표에 담아놨습니다만 한번 읽어보시고 혹시나 평가 담당자 권한이 필요한 담당자분이 계시다면 꼭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의신청 방법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정량평가 중에서 실적을 제외할 건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9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그러니까 법정민원과 고충민원에 대한 이제 평가 실적에 대한 등록이 거의 마칠 때 정도쯤에 여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신청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담당자 권한을 갖추고 있으신 분만이 우선 이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제 목록을 조회하신 다음에 각각 개별 건들에 한해서 하나씩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증빙 자료나 어떤 사유에 대한 거는 묶어서 좀 제출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청에 대한 부분들 꼭 이렇게 9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진행된다는 점, 그 부분을 꼭 인지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 국민신문고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고충민원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